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국분 이후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의 공식적인 첫 만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지를 위해 불찰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건강국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도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울산 의료원 건립에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대응과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에 환경복지위원회도 힘을 쏟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 모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숙희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여태익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원진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시민건강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일반 현황과 세출 세입 예산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가름을 하고 부서별 주요 업무부터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과 소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울산 의료원 건립 계획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대유행 사태를 맞이해서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시 우리 시도 공식적으로 울산의료원 설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 예타 면제 신청을 목표로 울산의료원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타당성 조사 용역 등 1년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관련입니다.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건립하여 치과 진료가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전문적인 치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애인의 구강진료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준공된 지 16년이 된 시립노인병원에 대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실시해서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입니다. 국내 최고의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목표로 현재 2021년 11월까지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4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300병상 18개 진료과를 갖춘 종합병원으로 운영 예정이며 지역 응급 의료기관 설치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산업재해 특화 인재 양성 연구단 지원입니다. 산업재해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재 유니스트와 근로복지공단 연구소가 재활치료 분야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분야를 앞으로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질병 예방 강화를 위한 시민건강수명연장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통합건강정진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흡연자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시도 및 실천율을 높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수명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군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운영과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심내혈관 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국가암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 적기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미래세대 건강을 위한 모성 영유아 건강정진입니다. 인구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북부지역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 중입니다.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 9월 개원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 지원을 위하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건강 뉴드림 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다중 이용 장소에 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방문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과 전문 상담사에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총 7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취약 노동자 건강정진 사업입니다. 2021년 1월 울산광역시 취약 노동자 건강정진 조례 시행에 따라 취약 노동자에게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 제공을 하여 노동자의 건강정진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의 마음건강 서비스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증 증가에 대응하여 심리방역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건강을 회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건강정진 시설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여 소외받는 정신건강질환자가 없도록 하겠으며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생명 존중 문화 확산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뇌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고령 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 질환에 대하여 치매 조기 진단, 의료비 지원 등 치매 예방에 적극 나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시립노인병원 치매 전문병동 기능을 강화한 안심병동을 운영해 최적의 환경 속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 관리과 소관입니다. 20페이지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일상회복을 위하여 전 시민에게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9월까지 1차 예방접종, 11월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먼저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전담 의료진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순으로 단계별 대상별로 순차적으로 접종을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염병 위험 요인 사전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염병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운영해 지역 내 감염병 발생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결핵 발생률이 높고 유행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 등에 대한 결핵검진 실시와 학교 내 전파를 차단하고자 청소년 이동 결핵검진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한센인 피해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치료 및 지원을 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23페이지 감염병 사전 예방 및 관리 철저입니다. 코로나19 지역 전파를 최소화하고 신속 검사를 위하여 선별 진료소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KTX 울산역에 설치하여 해외 입국자 및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합동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확진자 발생 시 신용카드 내역, GPS 추적, CCTV 분석 등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집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확진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 및 선제적 대응입니다. 지역 거점 감염병 전담병원인 울산대학교병원에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음압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상 부족을 대비하여 울산, 부산, 경남 공동대응방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여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시설 구축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중증 환자에게 시술과 수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수술실을 구축하여 사망률이 높은 환자에 대한 수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정상 구분이 어려운 호흡기 환자의 진료를 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하여 의료진과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의약 안전과 소관입니다. 26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외식 환경 조성입니다. 음식점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역 안심 음식점을 추가 지정하여 생활 방역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외식업소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입식 좌석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업주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7페이지 건강한 식사 문화 조성과 외식업소 육성입니다. 위생적인 식문화 정착을 위해 들어먹기, 개인별 반찬 제공, 간소한 상차림 문화 조성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위생업소의 경영 활성화 지원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해썹 의무 적용 업소에 대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여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와 의약품입니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계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전문기관과 연계한 환자 유치와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기관, 권역 외상센터, 재난 거점 병원 등을 지원하여 각종 재난이나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의약품 유통 및 과대 광고 지도 점검, 마약류 관리, 유통 화장품 안전성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우리 시 위상과 의료 서비스 확충에 대한 시민 욕구 충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울산 지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 명칭 변경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식중독 사전 예방 및 식품안전사고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식중독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신속 대응반을 운영하고 식중독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관리업소의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생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기별, 대상별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질의 순서에서 서희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이제 시민건강국이 신설됨으로 해서 이 신설국을 맡아서 이끌어 가시게 됐는데요. 그에 대해서 이제 소감과 그리고 향후 신설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방향성 비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울산의료원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울산의료원이 건립이 되어야 되고 필요성에 대한 거는 저는 울산 시민 모두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특히 또 산재 전문병원하고 울산의료원에 대해서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꾸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산재병원과 저는 울산의료원은 분명하게 다르다. 예. 산재병원은 분명하게 산재병원을 해서 필요성이 있는 목적이 있는 거고 울산의료원은 별도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산의료원이 현재 추진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좀 명확한 비전을 좀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시민건강국이 올 1월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사실 좀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시민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이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장기적으로 시민 건강을 더 정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시민건강국은 우선 시급한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에 먼저 최선을 다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일단 또 시민건강국이 처음 만들어진 국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를 잡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하나씩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위에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인력 양성 그리고 보다 더 장기적인 어떤 비전 수립이라든지 전략 수립 뭐 이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계속 고민을 하면서 또 코로나는 코로나대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또 어제 서범수 의원실에서 또 토론을 했는데 아무도 뭐 토론자도 그렇고 방청객들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이제 어떤 우려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로 오래 기다렸던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그런 인식을 공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 산재병원과 의료원은 우리 공공병원의 그 분류에 있어서도 산재병원은 특정 대상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고 물론 이제 그 의료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쓰임에 있어서는 또 일반 진료도 가능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특정 계층이 대상이고 우리 그 울산 의료원 지방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나 직업, 계층, 어떤 또 병명에 관계없이 보통 사람을 위한 그런 의료원으로서 설립되고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과거에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은 적자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면서 병원 수가도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또 수요도 늘고 있고 또 정부도 과거에는 지원을 크게 확대하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이런 감염병 관리라든지 뭐 재난 관리 그리고 이제 이 사회적으로 또 어떤 양극화를 맞아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국비 지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때는 우리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우리 울산 의료원이 이 감염병에도 대응을 하고 또 이 양극화되어가는 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보다 접근성이 높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되도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전문 병원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공공에 대한 영역을 많이 거론하고 또 접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그러면은 시민들이 이번에 좀 혼동할 수 있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또 그렇게 울산시에서 행정에서 그렇게 발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볼 때도 울산 의료원에 대한 부분과 울산 산재병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견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울산시에서 명확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행감에서도 말씀드리고 또 서면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린 부분인데요. 울산 의대에 대한 부분인데 울산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부분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하나의 연장성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울산대병원이라든지 재단에 하고 이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울산시는 어떤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께서 저번에 서면 질의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도 다백만으로 지금
알아보고 또 교육부에도 전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이제 개설할 때 보면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보시면은 이제 부속병원을 갖추거나 아니면 위탁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리 규정이 없어가지고 또 우리 시에는 특별히 뭐 조건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강제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현재 교육부에 현재 저희들이 요청한 상황, 전화 유선으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한 상황인데, 교육부에서도 이제 여론이 많이 있고 해서 아마 점검을 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또 같이 협력해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서로 입장이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울산시가 접근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울산시가 의지가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앞에 서면 질문도 그렇게 울산시의 공식 답변의 문서거든요. 그렇게 서면 질문을 의회에서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울산시가 교육부나 이런 데서 먼저 기다리지 말고요. 울산시가 분명하게 먼저 의지를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분명히 이거는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그리고 어떤 건의서를 공동 채택해서 전달하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울산시가 떠밀려서 하는 모양이 아니라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자료 책자 15페이지 보시면은 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용어의 선정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좀 얘기인데 이 용어에 대해서 신중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처음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선택을 한 거는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북구 지역의 산후조리를 사각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북구만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 이렇다면은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 사각지역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을 또 요구 조건이시면 또 설립하고 할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 부분에 용어로 선정을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해서 답변을 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그 응급 우리 석유화학 공단이라든지 온산국가산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서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화학사고 발생할 때 그 응급약품의 해독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치 현황 등에 하고 각 응급실과 119와 그리고 어떻게 공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제가 한번 병원하고 연락을 해보고 점검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소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시민건강국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환경국에 계시다가 새롭게 신설된 시민건강국에 또 수장으로 오셨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유행병 시기에 아주 중대한 어떤 과업을 수행하고 계신데 환경국에서 하셨던 것처럼 시민건강국에서도 잘 하시리라 믿고 처음 시작하는 만큼 체계나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을 다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각별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중요한 큰 틀에서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울산 의료원 관련해서 물론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건의 아니면 당부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지사 선택하셔서 반영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게 산재병원하고 울산 의료원하고 이게 중첩되는 기능이 생기지 않게끔 역할 분담을 좀 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산업도시 울산의 특성이 좀 반영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울산이 산업도시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호흡기 질환자나 또 근골격계 이제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그런 질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양방만 좀 고민하지 마시고 한방과 같이 협진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이게 공공의료원이라는 게 이번에 이제 팬데믹 상에서도 겪었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떤 전문적인 어떤 의술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특히 이제 그 취약한 계층에 대한 그 어떤 의료에 대한 그 사각 지역이 울산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부각이 돼서 지금 우리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약자나 취약계층에 그 사각 지역이 생기지 않게끔 그 의료 체계를 잘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끝으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앞에 보면 그 울산 의료원 출범을 미처 예측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유니스트가 BK21 이렇게 해서 개념 프로젝트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산재병원이랑 같이 이렇게 가는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의료원이 뭐 100%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건데 물론 바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 뭐 되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진행해 가면서 앞에 지금 그 유니스타 BK21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방향을 궤도 수정이 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산재병원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울산 공공의료원하고 더 부합되는 내용 같거든요. 지금 현재 개념 프로젝트하고 그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뭐 진단 시약이든지 진단하는 방법이든지 이런 걸 발굴해 내고 또 이걸 그 산학연으로 묶어 가지고 울산에 또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방향에 대한 부분 한번 고민이 좀 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 의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좀 정상화를 요청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의대 정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울산 의대가 좀 정상화돼서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두 번째로는 그 작년에 저희 그 연말에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가 좀 늦게 이렇게 의회를 통과를 하다 보니 당초 예산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추경에 이거 반영되는 거 맞지? 일단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 올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당연히 이게 지금 상황하고도 맞고 그래서 그거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우리 시의학 안전과장님 얼마 전에 그 유흥업종 관련자들께서 울산시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어려움을 토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 여건상 사실은 그때 지원이 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의원님처럼 사실 의원님도 지역에 또 어려운 어떤 그런 업종에 계신 분들도 또 마음을 읽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또 저희도 사실은 집합 금지 기간이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좀 지원을 통해서 조금 어려움을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도 사실은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금이나 재원은 한정돼가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또 특별 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다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보편적인 지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으로 갔고, 저희 이제 4차 지원이 정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전년도에 사실은 그 당초에 다른 타 시도에서 지원을 안 할 때 저희도 또 6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 9월 달에는 그 희망 자금에서 누락된 그런 또 업소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전폭적으로 100만 원씩 지원을 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자료도 주시고 해서 예.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의 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다 마찬가지일 건데, 그 유흥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저는 지금 상황하고 그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건전한 업종이 아니라서 뭐 이렇게 보면 그 소상공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서 다 배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금 어떤 생존 차원에서 바라봐 줘야 되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게, 중앙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나중에 중앙에 회의를 가시면 이분들도 울산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 방역수칙 제대로 지키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들처럼 대출을 할 수 있게끔, 그때 불이익을 주지 않게끔, 어떤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 뭐 제한적으로 그 규정을 좀 풀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중앙정부에서 풀어주면, 그러니까 생계 자금이나 이런 쪽으로 대출을 할 때 그 제한 규정을 좀 완화해주면 어떨까? 네, 한번 건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료진 양하고 우리 시기약 안전과장님, 26일부터 우리가 접종이 돼가죠. 백신 접종이 돼가죠. 맞습니까? 네네. 죄송하지만 감염병 관리과 소관하는 거라서. 아니, 접종 업무는 지금 감염병 관리과 소관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시기약 그서에 들어가는 게 관리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묻겠습니다. 자, 26일부터 이제 접종이 들어갑니다. 그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요양병원과 요양원 그 병원 종사자들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 해가지고 35만 명이죠, 계획에. 그죠? 근데 울산은 지금 몇 명입니까? 울산은 몇 명이고, 아마 26일 울산도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되고 이제 백신 종류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인데 그거는 네. 1차 우리 정부 발표된 게 네. 하는 게고. 예. 자, 울산에 몇 명이 대상입니까? 전 시민입니다. 아니지. 65세 제1차 요양병원 요양원부터 시작해서 접종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에는 자, 정부가 발표한 그 계획에 보면 1차 대상 접종 대상은 65세인데 제일 먼저 받는 게 요양병원과 요양용으로부터 먼저 받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우리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 시간 다 뺏어서 먹는다니까네. 벌써 2분이나 지났다. 우선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65세 미만 이제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이상은 대상이 아닙니다. 65세가 정부 발표에는 65세 이상 대상자로서 전 국민이 다 그 중에 100% 지금 그 신청자 했는 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몇 명인데 그 중에 울산에는 몇 프로가 찬성을 했습니까? 정부 발표에는 93% 정도 그 있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찬성했다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울산 병원에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찬성을 했습니까? 맞겠다고. 지금 동의를 했습니까? 요양병원이 44개고요. 아니 병원이 그래 있는 그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이 65명부터 1차 받기로 했으니까네. 그 사람도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 사람 몇 명이나 대상자가? 그러니까요.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접종 대상자가 그 4,718명입니다. 4,710. 요양병원. 요양원은요? 요양원은 1,241명이고요. 그럼 총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 프로가 이제 동의를 했습니까? 백신. 요양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92% 동의. 그래서 4,339명이고요. 자, 4,339명 같으면 9명 같으면 자,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예? 의사가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접종 이거 환자 그 치료하는데. 그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건데 의사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접종을 하기 때문에 백신이 의료기관으로 다 배송이 됩니다. 의료기관이 배송되면 누가 접종합니까? 요양원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요양원은 촉탁 의사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단이 방문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자, 방문 접종하는 같은 우리 보건소 갖고 인력 계획을 몇 명이 있습니까? 몇 분이 의사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다 몇 분에 맞춥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각 보건소별로 접종팀을 다 꾸려가지고 있고. 꾸려 있는 게 기기 몇 개 팀, 몇 명의 의료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일 모레 의료원들이 파업을 하겠다는데 26일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계획을 지금 묻고 싶어 하는 건데 몇 명의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거기. 만약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의사가 파업을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파업을 하는 다른 의사들. 방법이란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고 싶어가지고 하나씩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곳이 의사들이 다 배치가 돼 있고 자, 소장도 의사고 이런 아니 부분이 근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인을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 있어요. A 플랜, B 플랜, C 플랜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합니까? 내일 모레 파괴하겠다 하는 의료진은 파업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아니라는데 파업이 왜 일어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사회에서는 총파업을 예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 대응 계획을 마련돼 있어야 돼요. 26일부터 진료가 만약에 들어가는데 그 백신 접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 의료진들이 파업을 했을 적에는 그와 관련돼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 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지금 배송이 끝났다 아닙니까?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오늘부터 배송이 되면 일반 냉장고 보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 보관할 수 있습니까? 일반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보관 가능합니까? 그게 정확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2도에서 8도 보관입니다. 일반 냉장 보관하고 하니까 몇 시간 전에 해동해야 됩니까? 해동은 그러면. 이건 해동 백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해동 백신입니다. 해동 백신. 아니, 저 의원님 6시간 이내에 해동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 그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되는데요. 아니,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만 콜드 체인이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화이자는 80도, 마이너스 80도 유지고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도 해동을 사전에 해동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언론 기사도 다 났어요. 아니, 그러니까 의료진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잘못된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동결 백신이 아닌데 무슨 해동을 합니까? 2도에서 8대 냉장 보관용이라니까요.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며칠 이후에 1차 접종력, 2차 접종 언제 합니까? 2달 뒤에 합니다. 4월 26일부터 2차 접종 아니, 들어갑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정부 계획엔 당초에는 40일 이내에 해야 된다는데 40일 이내 2차 접종 정확하게 40일 이내입니다. 효과를 100% 발휘하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1차 접종 이후에 40일 내에 딱 해야 된답니다. 2월 26일 날 접종을 하게 되면 두 달이 아니고 2차 접종은 4월 26일부터 2차 접종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니 정부가 발표한 게 지금 백신을 만들고 난 뒤에 40일 이내 40일째 맞아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8주입니다. 우리 중앙질본 그 확인해 보세요. 뒤에 있는 분.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갑자기 또 발표를 늦췄습니다. 아니 무슨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4주가 아니고 다시 또 8주를 늦췄어요. 그러니까 8주니까 4월 아니 28일 왜 그럼 2주에서 왜 왜 8주를 늦췄습니까? 그건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정부에서 왜 4주에서 8주를 늦췄습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그 백신 제약사에서 근거를 그렇게 했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낼 때 2차 접종은 8주 뒤에 한다. 그러면 검토가 다 됐겠죠. 그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8주가 그럼 넉 달이니까 아니잖아요. 예? 8주가 넉 달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4월 26일, 그러니까 2월 26일 접종자는 4월 26일이 2차 접종일이에요. 자, 예.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의료진이 대응 체계를 묻고 있는데 지금 감염병 관리과장께서 울산시 지금 방역을 내일모레 백신 접종이 들어가는데 기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묻고 싶어가지고 질문했는데 그 답변 전혀 안 되고 있다 지금. 아니, 기본 1차 계획이 의료진이 몇 명이 필요해가지고 가용 인력은 어떻게 투입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내가 질문하는 계획은 환자가 백신을 접종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다른 시간 내에 백신을 맞아야 될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내에 투입될 인력이 얼마인데 그와 관련된 계획을 지금 하고 싶었는데 전혀 그와 관련된 계획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우선 이제 의료 인력은 지금 당장 26일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그거는 의료기관에서 다 접종을 하는 거고. 아니, 의료기관에서 하는 건 보건소별로 방문 접종하는 경우가 일부인데 일부는 뭐냐면 요양시설에 촉탁의가 없는 요양시설에만 보건소에서 방문 접종을 하는데 방문 접종팀은 1개 팀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사, 간호사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체 5개 구군 전체로 보면 지금 164명이고 의사가 20명, 간호사 45명, 행정요원 99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해 우리가 전체 접종 울산에 지금 1차로 맞아야 될 건 인력이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65세 이상은 지금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접종 계획이. 65세 미만만 지금 이번에 해당이 되고요. 65세 이상은 지금 접종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예방접종 파업에 따른 대책만 잠시 추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예방접종 추진은 우리 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해주는 전문가들이 또 상의해서 결정돼 주는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실제 예상이 된다 하면 방역대책본부에서 당연히 그에 따르는 의료 인력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제 백신을 내려줄지 안 내려줄지 한 그런 판단을 해서 그 직전에 저희한테 이제 플랜 B를 줄 겁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파업을 예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계획을 안 내려주는 것 같고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게끔 모든 의료시설이 대응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서 지자체가 백신을 수급받고 의료 인력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또 만일에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주는 건데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의료 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부분도 이제 논의가 추가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방역대책본부에서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지금 의료 의사들에 대한 범죄 행위 처벌법 관련돼서 의사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기이나 의사회가 그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죠? 백신을 지금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 비상 계획이 수립돼 있고 지금 초기 계획도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발언하시는 거 딱 질문 답변하는 거 보고 울산 전체 몇 명을 맞아야 되고 질병관리 요양병원, 요양원병원, 그다음 일반 64세 이하를 받아가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을 지금 정확하게 환자가 맞아야 대상이 몇 명이고 그 관련된 의료진 투입된 의료진이 몇 명이고 어디에서 설치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저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날 설득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지시해야 하면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울산 내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백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울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침이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계획을 나한테 예방접종처는 어디고 의사는 어떻게 투입되고 몇 명 필요하고 이런 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접종센터를 3월 15일까지 이제 우선 접종센터라고 해서 시도당 한 군데를 먼저 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동천체육관입니다. 중구에. 그 다음에 이제 각 구군별로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백신 공급 일정이 아직 안 나오니까 후보 시설을 정해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중구는 동천체육관, 남구는 국민체육관, 그다음에 동구는 전화체육관, 북구는 또 체육 시설들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이 넓다가 보니까 이제 두 군데로 하고 남부 통합보건시설 포함해서 이제 그 남부 지역, 중부 지역 해서 이제 두 군데를 하고 그래 6군데를 개설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접종 대상은 이제 아까 우선 지금 26일부터 접종되는 그 접종 대상자 숫자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나머지는 전 시민이 접종 대상자이기 때문에 목표는 70% 이상은 접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집단 면역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70% 정도 맞아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시민 120만이라고 치면 120만에 최소 70%는 접종을 한다. 이게 계획이고 그다음에 접종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방금 말씀해드린 의사 20명, 간호사 45명, 행정요원 99명에서 164명이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은 사실 최대집 회장이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지금 이제 상임위 통과되어 있는 상황이고 법사위 통과하면은 이제 파업을 하겠다 이런 지금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걸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플랜을 다시 짤 만한 지금 사정이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파업을 한다 하면 당연히 정부에서 방향을 틀겠죠. 군의관, 그 다음에 공중보건이 이런 이제 간호사관학교 이런 인력들을 동원해서 배분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업 때문에 이제 이걸 계획을 수립을 별도로 해놔야 되겠다라는 건 없습니다. 예. 아니 정부가 지침이 있든 없든 접종하는 과정에 만약에 파업이 났을 때 대비해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용 인력이 의료 인력이 얼마고 의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의사 아니면 의사회들은 백신 접종을 아예 못 한다고 자기 의료법에 그렇게 바시 바뀌었다 그러면 의료진을 동원하야 되는데 간호사가 접종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그 관련돼 가지고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으로서는 접종을 받는 게 우선인데 그와 관련 보건당국에 충분한 백신 접종 계획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되고 비상 계획도 갖고 있어야 되고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와 관련된 질병관리본부에 어제 너무 그의 지침에 움직인다 하더라도 기본 계획은 여기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화이자나 모더나나 같은 백신 같이 우리가 구군에서 운영해야 되는 접종센터에서 그런 접종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국장님, 그러면 만약에 우리 접종센터에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인력이 지금 감당이 됩니까? 한 군데 동전체육관에 간다면 한 일시에 몰리면 우리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해요. 의료인 협회와 MOU를 맺고 MOU를 내일 모레 접종을 해야 되는데 MOU를 지금 언제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접종센터는 아직은 운영 단계가 아닙니다. 접종센터는 잘해야 4월, 5월경이 돼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사항은 5,000에서 6,000명 정도의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각각의 시설들에서 충분히 의료인들이 할 수가 있고 만일에 의사가 없다면 정부에서는 뭐 그런 사태까지 안 올 걸로 예상을 하지만은 안 되면 아까 과장도 이야기했지만은 다른 의사 외의 의료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긴급하게라도 하겠다고 지금 현재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력이 실제 이제 수십만 또 접종까지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하나의 단위의 시설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그거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상육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금년도에 우리 울산시에 시민건강국이 새로 분리되어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사실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1년 넘게 참 장기간 여러 가지 감염병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행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또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시민건강국이 또 별도로 또 조직이 구성되어서 또 업무를 또 보게 되는데 사실 어제도 우리 시민홀에서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방안에 대해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이제는 울산에도 공공의료원이 또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 필요성을 또 느꼈습니다. 느꼈고 앞으로 공공울산의료원이 정말 울산의 백년대교로 보면서 공공의료원이 설립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그거를 울산 공공의료원이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의 의료 병원으로서 제자리를 찾으려 하면은 정말 입지적인 조건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부지 선정이 최우선이다. 정말 부지가 잘 선정되어야만이 그 병원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고 없고 판가름이 난다. 저는 그렇게 또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정말 보니까 지역 언론을 또 통해서 보면은 우리 5개 구군의 부지 후보지 접수 현황을 보면은 중구에 한 3곳, 남구에 2곳, 북구에 3곳, 동구에 1곳, 울주군에 2곳 이래 접수가 되었는데 정말 이 참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정말 이 부지 선정할 때 부지 선정은 3월 말까지 부지 선정이 완료됩니까, 국장님?
3월 말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 일단 저희가 구군에서 접수를 받은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스크리닝을 좀 해서 좀 좁히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료 관점에서의 검증을 거칠 수 있게끔 보낼 때 저희가 광주 같은 경우 한 서너 곳 정도를 용역에 추가로 검토를 시킨다고 해서 저희들도 그런 방안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의료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선순위를 주면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빨리 어떤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절대 정치성이 배제돼야 된다. 또 이기적인 그런 지역 편중성도 또 이렇게 배제돼야 된다. 그를 꼭 명심하시고 정말 공정하게 부지 선정에 정말 울산 공공의료 100년 대계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래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담당관이 또 이렇게 참석해가지고 또 좋은 말씀도 주시고 했는데 정말 우리 이 지방에 정말 이 큰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예타 면제를 또 예타 면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예타 면제 받기 위해서 또 보건복지부의 담당관을 통해서 스스로 협력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 예타 면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뭔지 우리 시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또 봤습니다. 그 부분도 잘 협의가 되고 있죠. 예,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정책적인 방향이 공공의료 강화하고 인프라 확충에 있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또 기획재정부에서는 또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초기 검토가 끝나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시작을 해서 최대한 좋은 부지에 적정 규모의 시설 짓는 걸로 사업 계획을 구체화를 해서 예타 면제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떤 법령 재개정 상황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은 그 전이라도 예타 면제가 당연히 이제 면제 받을 수 있게끔 법령으로 바로 되면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어떤 정책적인 사유로 예타 면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정치권과 우리 시민 힘을 모아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울산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봐서 광역시 치고는 공공의료 이런 공공병원이 참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고 열악한 그런 환경에 처해있다 하는 것을 어제 또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울산의 이 공공의료원이 이 시작 단계부터 중흥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열과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울산 시민들이 정말 이 공공병원에 정말 일반 지역의 동네의 의료원 보건소보다도 또 우리 이제 울산의 국립대학병원이 없기 때문에 국립대학병원 버금가는 그런 시민들이 찾는 공공종합병원이 이루어지기를 시민이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각별히 우리 국장님을 또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민건강과에서도 많은 또 그런 시민들의 그런 소리를 이렇게 경청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저 작년 한 해 또 올해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년 한 해 지금까지 우리 저 여태의 우리 이 감염 관리 과장 정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뭐 감염병이 또 신규 감염병이 또 뭐 우리가 또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부분 또 우리가 잘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이제 그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이제 한 1년 지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대응 체계가 잘 이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이 되면서 이제 그 대응 체계가 좀 강화가 많이 되었고 역학조사관도 또 추가로 임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한 개 팀에서 이제 그 대응하던 게 이제 정책, 예방, 대응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지금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그 대응력은 강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뭐 여기 자료에 여기 23페이지 보니까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 보면은 신종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그 매뉴얼에 대한 이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준비된 게 있습니까? 지금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매년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계속 있고 저희 자체 매뉴얼도 있고 이제 있는데 매년 이제 바뀌는 부분, 그 다음에 강화되는 부분 이런 거를 이제 수정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에서 주로 하게 됩니다. 예, 한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희임 의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잠시 하겠습니다. 그 울산 의료원에 지금 각 부분에서 공모 들어온 부분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울산 시민들에게 좀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그리고 선정했던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울산 의료원이 설립이 되고 또 한다면은 우리가 공공의 영역을 또 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영역이냐면은 앞으로 다시 또 코로나 이제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발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코로나에 대한 환자분들이 다시 그 울산 의료원으로 수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뭐 울산의 의료원이라 해서 뭐 우리 지역에 오면 다 좋다 이렇게 뭐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먼저 전제적인 조건이 되어서 그 지역과 함께 여론이 어떻는지도 한번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좀 주시죠.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이게 양다리 칼 같은 시설입니다. 사실은 의료 시설이 평소에는 아주 유치 시설이 될 것이고 또 감염병이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기피 시설이 될 것이고 근데 또 만일에 그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코로나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서 여론조사를 하면 인구가 많은 그 지역 인근에서 또 부지가 적정하다라는 또 의견이 또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코로나가 한창일 때 또 하게 되면 또 어떤 기피 시설로 또 여기고 또 그 안 좋게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 용역사가 선정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검토가 좀 돼야 되고 또 실제 그 용역 과정에 있어서 또 다양한 설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런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반복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미래인데요. 분명하게 그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느 시점에 따라서 변동될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하게 그 지역이 원한다면은 그런 전제 조건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가서 또 다시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적정 시점에 저희가 그 부지 용역에 검토를 시킬 정도의 후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언론에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언론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후보지의 여러 곳 중에 거기 지역에 뭐 인구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좀 전에 울산 의료원 관련해서 국장님의 말씀이 좀 저도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양날의 검과 같고 또 이것도 또 우리가 앞에 산재병원 입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좀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지금 좀 신속한 그 처리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감내를 하셔서 어쨌든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뭐 좋은 이야기 못 들을 수 있고 저렇게도 못 듣는데 참 고민이 기스풀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좀 공감이 들고 그 지금 요 이후에 할 조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어서 그 지금 울산의 원포 피해자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게 좀 제대로 돼 있나 싶어서 돼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장윤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지나오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그 건강국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방역이었고 그 중에도 미세한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중에서도 또 우리 시민 건강과에서도 하는 거죠. 그 입식 그죠? 입식자석 12. 입식자석을 지원해 준 제도. 네. 그 정책이 시민한테 굉장히 호응이 컸는데 식여약과입니다. 식여약과였습니까? 식여약과에서 하는 그 정책이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컸는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업계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 정책이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들이 주민들하고 업자라 하면 업자가 있겠지만은 업계하고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애로와 부담이 뭔지를 좀 듣고 해소해야 하는 그런 이런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은 월급만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상에 관리해야 될 이런 계층과는 거의 대화를 거의 안 합니다. 솔직히. 저도 있어봤지만 그런 게 안 하는데 그런 걸 대화를 자주 가져오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그 지금 1년 동안 넘게 지나면서 코로나와 관련되는 정책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 백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올 연말 되면 코로나가 아마 종식되고 다 정리가 될 건데 그와 관련된 백서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백서는 어차피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정리가 되면 이제 백서 발간을 할 것이고 지금 원래 오늘 저희들이 목표가 의원님들 책상에 그 책을 한 번씩 딱 얹는 게 목표였는데 이번에 설 연휴가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인쇄소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못해서 저희들이 작년 그러니까 347일간의 발자취라고 해서 한 400페이지가 넘는 이제 책을 발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정도 분량이 되는 그 보도집 그래서 책이 2권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지금 아마 이번 주 금요일쯤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의원님실에 별도로 각각 한 부씩 전부 배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마운 이야기고요.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게 우리 공무원들은 자기 정책의 실패를 잘 자인을 안 합니다. 스스로. 우리 시가 발간하는 매년마다 발간한 백서를 갖다 작년에 행자위에 있으면서 2019년 거를 제가 전부 다 읽었습니다. 끝까지. 첫 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쫙 읽고 그중에 내가 몇 가지를 검증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장 오시는 우리 국장께서도 그때 환경국 관련돼가 내가 보도자료도 내고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성과가 없었다 했는데도 한 번도 우리 시 백서에는 정책 실패에 대해서 자인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서는 이 정책은 이렇게 성과 나올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만 부풀려놓고 했는 정책만 나이한테 했고 해서 그래서 몇 가지 검증을 해봤는데 솔직히 전문가가 앉아가지고 집요하게 검증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자인했던 많을 겁니다. 스스로가 집행 오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누군가 와가지고 다음 후임자가 왔을 때는 이것만 펴보면 이런 정책일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백서에 남겨줘야 됩니다. 특히 감염병과 관련된 미증유의 사건을 겪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되는 여러분들이 다음 후임자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매년 그냥 앉아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진솔하게 잘하는 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실패 사례가 더 중요합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저는 코호트를 이렇게 했는 거 저는 듣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호트를 처음 이렇게 지정할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구조도 설계도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남구에서 지정행을 하고 있는데 그 들어가가지고 구조도를 끄집어내가지고 엘리베이터 어떻게 돼 있고 통로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막아야 된다는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파악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거는 의원님 이렇습니다. 우선 확진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요양병원이든 어디든 되면 가장 먼저 누가 가느냐 하면 우리 역학조사관이 갑니다. 우리 역학조사관들이 그날 하루 종일 그 안에서 위험도 평가를 했는데 이거를 코호트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럼 코호트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 그걸 하루를 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했고 그리고 아까 들어오면서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우리 직원들이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게. 네. 그렇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코호트 격리해야 됩니다. 자, 의원님, 코호트 격리라는 거는 네? 이렇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양지요양병원 코호트를 실패 사례로 보시는데요. 진료를 받아야 그 실패 사례 아닙니다. 진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같은 환자와 같은 급식 시소가 돼 있고 1인 등등해서 분리를 한 적도 없었고 그 안에 요양원으로 간호조무사로 들어갔던 사람들도 다들 같은 한솥밥에 같은 밥을 먹었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놀랐습니다. 솔직히. 이런 거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정밀하게 그걸 설계하고 다 해본 적 있습니까? 그걸?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호트 격리 양지요양병원을 이제 실패 사례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성공 사례입니다. 양지요양병원 대응 사례는요. 중앙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집단이 너무 크게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그분들을 분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여유병상이 있어야 되는데 여유병상이 없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집단 격리를 하고 저희들이 그냥 무턱대고 집단 격리를 한 게 아니고 집단 격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 확진되지 않았던 의료진들은 바로 여관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서 출퇴근을 하도록 만들었고요. 완전 분리를 시켰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환자는 확진자가 나왔던 층, 안 나왔던 층, 이걸 10개층을 쓰고 있었는데 그걸 분석을 다 해서 층을 다 이렇게 완충층을 두고 환자 분리를 다 했었습니다. 했고
하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매 일주일에 이제 2번씩 정기 검사를 계속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감염이 돼 있던 잠복돼 있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추가로 이렇게 이제 그 확진으로 나오는 바람에 안에서 감염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이제 소리도 듣고는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고요. 그 양주 요양병원 그 마무리 사항은 상당히 대처를 잘 한 걸로 평가받습니다. 저희들은.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대상포진 지원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시민건강과에서 담당합니까? 어디 예? 감염병 관리과에서 그거 작년에 원래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금년에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가 조례가 이제 공포가 되고 하면서 이제 시기적으로 좀 맞지를 안 했었는데 저희들도 이제 조례가 돼 있고 이제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추경이 되든 언제든 저희들은 추경이 되면 이제 요거는 계속 하겠지만은 근데 일단 되는 대로 우선 전체를 다 잡기는 좀 어려울 것이고 범위를 어떻게 좀 잡아서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이번 추경에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우리 또 담당 부서에서도 금년에 아마 추경에 반영하도록 예산도 크게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도 하셨고 웬만하면은 그것도 아주 좀 어려운 분들에게 또 접종해서 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좀 이래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꼭 금년에 1차 추경 때 한번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안수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손정학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시민 건강까지 합니까? 한방 우리 난임 치료 예, 저희까지 합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한방 난임하는 게 아니고 난임 진료비 전체 1억 8천인가 전체가 다 날아갔죠. 예, 지금 한방 처박 지원 사업은 지금 3천만 원 해갖고 공모 사업으로 지금 올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해갖고 예산교부가 하고 있는 상태고 난임 지원 부부 지원 사업은 이제 추경에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추경에 올린다고 의지를 가지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난임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 모르겠지만은 난임이 여러분 아시겠죠? 요즘 결혼 연령기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 산모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네. 특히 일하는 여성의 임신이라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경험했고 나도 아픈 경험을 갖고 있고 등등 해서 이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업 못지않게 의지를 갖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좀 꼭 하셔가지고 되도록 해주십시오. 네. 그냥 예산만 올리는 것은 앉아가지고 컴퓨터 이 호주에만 여면 되는데 그걸 예산부서를 설득해내야 됩니다. 예산부서를 설득해내는 거는 과장님, 담당자, 주무관 다 할 것 없이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열의와 그걸 관찰해내고자 하겠다는 그러한 뚝심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 부탁하고요. 저도 오늘 공공병원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의원들께서 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공공의료병원을 입지를 곧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라든지 산재병원 같이 입지와 관련된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차라리 공모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주민들과 구청 간, 구군 간 대항전 비슷하게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잘 깊은 좀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걸, 갈등은 시설을 유치를 위한 이런 갈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질문하냐 말았잖아. 우리 울대병원에 지금 여러 가지 공공정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받은 자료에 하면 한 1년에 갖고 있는 자료가 한 250억 정도 이상을 이렇게 울대병원에 각종 우리 공공병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뭐 다양한 프로젝트가 지금 울산대학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우리 12일 국비 국가가 직접 주는 거 내놓고 우리 시 국비 걸쳐가 나가는 것만 한 250억 넘더라고요. 작년 받은 자료에 하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프로젝트 진행했는 거 돼 가지고 한 번도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검증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걸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와 관련돼 가지고 받아서 이 정책의 타당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성과에 대해 가지고 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그 국가에서 우리 시가 나온 게 많습니다. 시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걸쳐서 나오는 게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 의료정책 지원단이랄지 환경보건센터랄지 암센터랄지 이런 대부분의 사업들은 또 평가에는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지침을 정해서 사업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지정된 사업단이나 센터를 같이 평가를 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정부 평가 따로 저희 평가 따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 평가할 때 저희가 같이 해서 어차피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운영의 적정성 이런 부분은 또 공통적이기 때문에 사업마다 다 평가 절차는 다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까? 예, 요청하시면 그런 부분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지나 우리가 시가 자체적으로 주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 자체에 우리 시비만 주고 있는 거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만 보고서를 우리가 좀 주세요.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내만 계속하면 뭐냐고. 내만 미상 찍인다니까. 5분 더 추가 질의하시죠. 5분 하고 마무리하시죠. 나도 이상히 마치겠습니다. 손정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이번 업무보고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지금부터 장윤호 부위원장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위원장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 심사를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옥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명이 찬성한 의안번호 774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우리 지역 원폭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 원폭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원폭 피해자의 지원 계획 수립과 피해자 지원 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요양생활수당 등의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지역 내 원폭 피해자에 대해 지원 시책 개발과 상담 지원, 추모 사업 등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건강국장 김상육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상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문숙희 시민건강과장 소관입니다. 이상옥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사업, 생활요양수당 등의 지급, 자료제출 요청, 피해자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 원폭 피해자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 지원하여 우리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상옥 의원님과 시민건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건강과장이 원폭 피해 그러면 일제 시대 때 우리가 일본의 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거주했던 분들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국내에 이런 환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지금 국내에는 지금
지금 국내는 지금 저희들 봤을 때는 2,094명입니다. 몇 명요? 2,094명이네. 정확한 발음이 안 2,094명. 2,000. 네. 우리 시에는 32명이고. 울산은 지금 한 40명 정도 이하로 하고 있는데 32명이고. 예. 그죠? 그렇게 예.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00 몇 명 이 사람들이 아마 그분 직접 피해를 입은 분뿐만 아니고 그 자식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몇 대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게 생활비 지원. 현재는 당사자 위주로 본인들. 일본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 예.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만 예.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일본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 건 알죠? 예, 알고. 어떻게 진료해 주고 있습니까? 어떤 그들이 일본에서 지금 피해 지원해 주는 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서 보시면은 아니 일본에서 재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진료비하고 장례비, 건강검진비, 수당 있죠? 예. 수당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면은 4종 중에 1종인데 수당이 52,000원 N 정도로. 그렇죠. 예. 월이죠, 그죠? 월. 그렇죠? 예.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그죠? 예. 근데 울산시가 지금 이분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사실 다시도 우리나라에서 또 지원하는 게 있고 일본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다른 두 가지를 지금 현재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일본 정부가 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게 월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만 지원해 주는 그 돈이 큰 돈입니다, 그게. 그죠? 그다음에 정부가 또 별도로 또 지원해 줘요.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별도로 지원해 주겠습니다. 그다음에 새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렇게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근데 지금 얼마나 지원해 주려고 합니까? 아니 저희들은 이제 이 조례를 하면서 보니까는 다시도에 생활 보조비 해갖고 월 얼마는 주는 게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단체하고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굳이 뭐 이 생활 보조비는 보다는 물론 뭐 5만 원을 확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8월 9일 추모 행사를 합천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할 때 보면은 차량비나 간식비 쪽으로 좀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고 이제 부산 같은 데 5만 원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5만 원씩 하면은 1,600만 원 될 것 같고 행사비 하면은 한 1,000만 원 해갖고 한 2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수당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뭐 해준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손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슬 위원님. 예, 우리 민족의 참 아픈 이런 과거인데, 참, 그 일본에서 그 원폭 피해자가 울산에 32분이 참 살아 계신다니까 참 이래 역사의 아픔을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되새겨보고 참 이래 늦게나마 참 이분들을 또 위해서 또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또 이래 뒷받침하는 것도 좋은 지원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옥 의원님 이래 조례 또 이래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맙게 또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조례 우리 해당되는 우리 과장님 좀 이분들 몇 분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 또 시에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게끔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고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안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대해서 잠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울산에 32분이 이렇게 계시다고 했는데 저도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 알게 됐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합천에서 그 위령제 같은 거 지낼 때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지금 그 원폭 피해자에 관련된 그 뭐 어떤 추모제나 다른 행사가 있나요? 우리 자체는 없고, 예, 지금 이 경남 해가지고, 합천에 그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더 많았는데, 피해자들이 이제 지금 32분만 생존해 계시다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그 안수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인 아픔이고,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뭐 이런 거를 위령제라든지 뭐 이런 걸 한번,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지금 요 비용을 예. 보니까 이분들이 굳이 그 뭐 1인당 5만 원씩 그걸 꼭 받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이 지역에서 위령제는 행사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그 발의해 주신 우리 이상훈 위원장님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예, 보면은 합천에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단법인인데 거기에 이제 경남하고 이래 하면은 104명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를 하기 같이. 때문에, 예, 같이 이제 저희들이 행사하실 때 예, 이제 그런 차량을 취지로 지원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74호 울산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월 25일 10시부터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와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례를 선포합니다.